거실에 불은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천장의 메인 조명 대신 스탠드에서 흘러나오는 노란 빛이 벽과 바닥을 부분적으로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구석은 어둡게 남아 있었고 그 경계가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정돈됨이 오히려 생활의 온기를 지워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계산기와 종이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숫자를 입력하고 지우고 다시 입력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계산기가 내는 짧은 전자음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리듬은 점점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계산을 하는 이유를 그는 스스로에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놓친 숫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보다는 계산을 멈추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뉴스도 메시지도 아닌 애매한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였지만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민석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신의 소리가 지연에게 어떻게 들릴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그는 상대의 마음을 상상하는 일을 자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민석이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문장의 끝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까지지.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고 이미 합의된 사실의 재확인이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끄고 종이를 접었습니다. 접힌 종이는 테이블 한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숫자뿐 아니라 지운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흔적들이 자신이 실패한 시간의 기록처럼 느껴져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늘 애 학원에서 전화 왔어. 지연이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교재가 바뀌었대. 추가 비용이 있대.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말끝이 미묘하게 흐려졌습니다. 민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계산기를 켜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해본 계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는 같았고 결론도 같았습니다. 당장 필요한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 미룰 수는 있대.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는 안도보다는 체념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감정을 느꼈지만 굳이 짚어내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두 사람은 감정을 정확히 말하는 대신 적당히 흘려보내는 쪽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 편이 덜 아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냉장고에서 간헐적으로 나는 소음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소리가 이 집에서 가장 꾸준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한 컵 따라왔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짧게 웃었습니다. 뭐가? 요즘? 민석은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다들 그렇지. 그 대답은 정확했고 그래서 더 공허했습니다. 민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해서 나올 답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민석은 거실에 남아 불을 끄기 전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지만 그는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유가 먼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석은 회사 근처 술집에서 대학 동기 현우를 만났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말투와 표정에는 조급함이 없었고 그 점이 민석을 미묘하게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힘들다며 현우가 말했습니다. 민석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잠시 주변을 살핀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명확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강요는 없고 모두의 합의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민석 부부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석은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이어질수록 그는 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 동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는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장난하는 거지. 그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액수를 말했습니다. 그 숫자는 민석의 머릿속에 즉각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그 숫자가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곧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요즘 그가 가장 자주 떠올리던 금액이었습니다. 술자리는 그 뒤로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안은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문장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강요는 없다는 말, 선택이라는 말, 그리고 그 숫자.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석은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현우와의 대화는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제안은 형태를 바꿔가며 떠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대로 흘려보내면 된다고. 그러나 그 말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고 있었습니다. 물기 묻은 손을 닦는 동작이 유난히 천천히 느껴졌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동기 만났어. 민석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친구가 좀 특이한 얘기를 했어. 민석은 말을 고르느라 잠시 멈췄습니다. 지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기대도 불안도 아닌 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제안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강요는 없다는 말, 모두의 합의라는 말, 단 하루라는 조건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연의 표정은 말을 들을수록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말을 끊지 않았지만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지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민석은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이유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 말이 더 큰 반감을 불러올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요는 아니래. 선택이래. 그 말이 끝나자 지연은 짧게 웃었습니다. 선택?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선택이라고 생각해?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분노와 모욕감 사이를 오갔고 민석은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침묵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그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았을 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피해 다녔고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지연은 혼자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이었습니다. 그 계산은 점점 그녀를 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얘기 말이야. 민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생각해봤어. 지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방 테이블 위에는 종이와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펜을 잡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건이 있어. 그녀는 하나씩 조건을 말했습니다. 감정은 배제할 것, 끝난 뒤에는 묻지 않을 것, 그날 이후 이 일로 서로를 공격하지 않을 것.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 조건들이 마치 안전장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선택이어야 해.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대신 종이에 적힌 조건들을 바라봤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망설임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나면 말하지 말자.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장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그 조건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침묵이 오히려 관계를 지켜줄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종이는 반듯하게 접혔습니다. 지연은 펜을 내려놓았고 민석은 종이를 테이블 한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아무도 그 종이를 다시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적힌 문장들은 이미 두 사람 사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 다른 생각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민석은 선택을 했다는 안도감과 되돌릴 수 없다는 불안 사이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현실의 문제라고.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감정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약속된 날은 생각보다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날씨 예보는 비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이 오히려 민석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가 가장 특별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억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목소리는 차분했고 목적지는 구체적인 주소 대신 건물 이름으로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민석은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합의는 없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민석은 시동을 끄지 못하고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멎자 갑작스러운 정적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지연이 먼저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민석은 순간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건물은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로비는 과하게 밝았고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는 직원의 미소는 지나치게 친절했습니다. 그 친절함은 상황을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민석은 그 시선이 자신들의 관계를 꿰뚫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시선을 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 사람은 마주 서 있었습니다. 현우 부부는 가벼운 일상 이야기를 나눴고 그 자연스러움이
민석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은 손을 모은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손등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말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카펫은 발소리를 흡수했고 그 덕분에 발걸음이 현실감 없이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열쇠 카드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민석의 귀에는 크게 울렸습니다. 실내는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의 흔적이 거의 없었고 마치 누군가의 집이 아니라 설정된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간단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형식적인 확인, 이미 알고 있는 조건의 재확인.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고 민석은 그 고개 끄덕임이 마치 계약서에 찍히는 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혹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동선이 갈라졌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석은 문 앞에 섰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는 돌아서서 지연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아무 말이나 좋으니 이 흐름을 끊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합의가 있었고 너무 많은 침묵이 쌓여 있었습니다. 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민석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방 안에서 민석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이 지연에게 어떻게 흐르고 있을지 상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상상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이 복잡한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예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민석은 안도감과 공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것이 가장 괴로운 감정이었습니다. 안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거실로 다시 모였을 때 지연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감정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감정을 정리해 접어둔 사람의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현우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무도 바로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봉투는 뒷좌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백미러로 그 봉투를 한번 봤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연은 끝내 그날의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지켜졌고 그 사실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석은 그날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다는 불안이 더 컸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날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규정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각자의 준비를 했고 정해진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에는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고 TV를 켜두거나 각자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장면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민석은 자주 지연을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이전보다 더 차분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웃음의 빈도는 줄었지만 감정의 기복도 함께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 평온함이 회복의 신호인지 아니면 단절의 결과인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일부러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집안에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필요하지 않은 정리까지 반복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은 마음을 비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비워지지 않은 감정들은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날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석은 밤마다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장면, 복도의 카펫, 그리고 지연의 뒷모습. 그는 꿈에서조차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다른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예민해졌고 민석의 시선이 자신을 오래 머무를 때면 이유 없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다시 꺼낼 필요는 없다고. 그러나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설거지 순서, 약속 시간, 그런 종류의 문제였습니다. 민석은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지연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예고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울어? 민석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은 곧 잦아들었지만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말이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난 화보다 다른 게 더 컸어.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버려졌다는 느낌이었어. 지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민석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날아왔습니다. 그는 그날의 감정을 수치심과 죄책감으로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느꼈을 감정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넌 괜찮았어? 지연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도 괜찮은 적 없었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았습니다. 그 안도감이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도 함께 말했습니다. 말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할수록 새로운 상처가 드러났지만 동시에 이해의 틈도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각자의 감정을 확인하는 데 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방 테이블 위에는 그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꺼내놓자고 말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돈 때문에가 아니라 이 돈 앞에서 말을 안 했기 때문이야.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도 다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애매한 선택이 지금의 두 사람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한 가지를 합의했습니다. 다시는 중요한 선택을 침묵으로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서로를 외면한 채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특별한 사건 없이 흘러갔지만 두 사람의 하루는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행동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민석은 말을 아끼는 대신 말을 고르는데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참는 대신 불편함을 짧게라도 표현하려 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말이야. 그는 그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굳이 꺼내지 않았을 이야기였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느꼈던 불안과 부담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해결책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지연은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그렇게 느꼈다면 그건 내 잘못은 아니야. 그 말은 위로라기보다는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민석은 그 말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감각이 얼마나 오래간만인지 깨달았습니다. 주말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집에만 있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트의 밝은 조명과 사람들의 소음은 현실감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지연은 과일 코너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건 예전엔 잘 안 샀지.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히 사치 같았어. 지연은 잠시 과일을 바라보다가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가끔은 괜찮을 것 같아.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과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삶 전반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계산대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커피를 마시던 중 지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말이야. 민석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게 달라진 건 아니야. 지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뭘 느끼는지는 좀 더 분명해졌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날의 일을 다시 자세히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했고 더 말한다고 해서 새로워질 것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앞으로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다시 필요해질 때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지, 서로가 불편함을 느낄 때 어디까지 참지 말아야 하는지, 완벽한 합의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준은 생겼습니다. 침묵으로 합의하지 않겠다는 기준이었습니다.